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주식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며 지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 패가 망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여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자 자신의 측근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마치 그 첫 케이스처럼 돼서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어떤 지위에 있는 예. 자든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정부로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비위이고 범죄 혐의 사실입니다. 차명 거래면 당연히 금융실명법 위반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서 혹시 취득된 정보를 이용한 이 차명 거래였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 주식시장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요. 당으로서도 당연한 조치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엄정한 수사 지시 또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 입장을 밝히고 나서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사람 붙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 제명할 거야. 그러니까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의원직 제명도 아니고 당적 제명이어서 어떤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나간 사람 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는데 뭐에 대한 기대를 가졌느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하지만 찬물이 확 끼얹어졌잖아요. 그 세제 개편안, 특히 양도세 문제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찬물이 딱 그 끼얹어지면서 그러면서 국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차명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선의 법사위원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형식의 거래를 했겠는가? 그것은 결국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부정한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이런 법 같은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일이 밝혀지자마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의 진상 조사를 받겠다라고 그랬었어요. 모든 조사를 다 받겠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탈당했습니다. 탈당했다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은 진상조사는 안 받겠다 그러한 이야기인데 뒷북 치듯이 제명한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기에 저 정도가 패가 망신에 해당하는 것인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법 위반이니까 범죄 행위에 혐의가 있는 거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 증권거래 합수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 망신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좀 의심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화가 나는 점은 그 차명 거래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춘석 의원이 그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서
그 관련 주식을 샀다는 그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매매한 종목 중에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실제로 소버린 AI 육성을 위한 5개의 대표 선수 중에 선정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이춘석 의원이 이 종목들을 신용으로 매수를 했죠. 즉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가면서까지 매수를 할 정도로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추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혐의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춘석 의원이 매매한 계좌는 계좌번호 끝자리까지 이미 사진이 찍혀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좌주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경찰은 신속하게 그 매매 거래 내역을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그리고 의원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련된 인물들이 의원과 보좌관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조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특검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 사안이에요. 국정기획위원회들이 위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 딱 한 명일까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3대 특검에서 국민의힘 배제했으니까 만약에 이춘석 특검 하게 되면 민주당 배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차명 거래했던 거 명백하게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죠.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실 혐의가 소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인데 이게 과연 특검까지 갈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는 과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특검으로 과연 번질 문제인가? 현 정부가 출마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만약에 특검이 뭐 시작된다고 하면 뭐 민주당이 뭐 배제 뭐 이런 것도 저는 특별히 고민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뭐 앞으로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될 건데 또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또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특검까지 갈 문제는 근데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는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 또 압수돼야 될 물품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주식 계좌, 계좌번호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화면을 통해서 어느 증권사인지까지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빠르게 입출금 내역과 매매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이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계좌를 운영했는지를 통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은 매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1차적인 단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강제 수사에 나서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했고 의원과 보좌관 간에 상당한 수준의 소통이 있었을 걸로 추단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원실 내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 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달라라는 요구는 일축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추미애 의원이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 보수의 어머니다, 보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어떤 그런 강공 스타일이 오히려 보수 진영에 반사이익을 좀 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도 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평가, 뭐 추미애 의원이면 땡큐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요. 네. 그 결론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맞았고 옳았고요. 그때 그게 바로 잡혔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행한 상황도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도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땡큐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우리 민주당 당원이든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검찰개혁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성찰과 반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역할을 할 분이 추미애 의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계속적 어려움을 주는 법사위원장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추미애 의원이 옳았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의원 오히려 땡큐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역사상 관례는 뭐냐? 제1당에서 국회의장 갖고 가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게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게 왜 관례였느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형식적으로야 국회 부의장이 더 높겠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 다음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그게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다음 여태까지는 어떤 정권도 이렇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여당인데 여당 대통령 뭐 당연한 거죠. 여당 국회의장, 여당 법사위원장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임으로 그 법사위원장 더군다나 강성 법사위원장이 그 지명이 된 게 우려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도움이 될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각종 TF에도 굉장히 강성 의원들을 배치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에도 굉장히 그 강공 스타일의 추미애 의원을 넣으면서 강이 된 거예요. 너무 강하다 보면 부러지기 쉽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치 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증오의 언어 그리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유능제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통해서 강함을 제압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인사 라인업을 보면은 정청래 당대표 본인부터가 지금 증오의 언어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9년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에 또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소 다른 그 노조법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에서도 신뢰가 공고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돼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검찰청을 이렇게 과격하게 해체한다든가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완전하게 박탈하는 형태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 기간 피해를 겪고 나서야 이것이 원상복구된다면은 그것은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제명의 의미와 파장까지 좀 짚어봤는데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4명을 발표를 합니다.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이 찬탄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그리고 무게파를 내세우는 주진우 후보 중에
당심과 민심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컷오프 결과가 일단 나오죠. 예. 사실은 당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분이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른바 쇄신파에서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현상 유지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 이렇게 4명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예선의 룰은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50입니다. 본선에 가면은 당원 80, 민심 20입니다만은 비율이 5대 5이다 보니 그리고 또 여론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조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고 그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또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 받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역시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안철수 후보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분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 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진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8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성 법무장관도 최근에 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번엔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면 결국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그 5분 중에 한 분은 탈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누가 탈락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진우 후보가 조금 탈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정치가 속성이 어쨌든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좀 당겨주는 그런 지지 세력이 있어야지 선출이 되는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러한 어떤 선명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인지도를 쌓기는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지금 구도가 누가 더 야당으로서 더 잘 싸울 수 있는가, 누가 강한 대표가 될 수 있는가로 흐르는 것 같은데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과 잘 싸워야 되고 견제를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누가 국민의힘을 잘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가,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더 여당과 잘 싸우는가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더 당을 혁신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구도가 자꾸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고 궁색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울 사람 이렇게 구도를 좀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보다는 좀 국민의힘을 잘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을 해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는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잠시 전에 짚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상황입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조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뭐 이런 의미를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의미잖아요. 예. 아,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법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비록 전직 영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된 바가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적 지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받을 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 이런 취지로 저런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을 다 했는데 혐의를 다 부인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럴 거로 예상이 됐죠.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제 조사 시간에 비추어 특검이 준비한 100개 정도의 질문이 다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조서 열람에 1시간 30분 정도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짧은 편이죠. 예. 통상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의 조사 시간이라든가 조서 열람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소명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이 답변들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전략은 지금 당장은 부인하고 다만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일종의 동정 여론을 통해서 일단 구속은 피하자. 그리고 공판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어떤 이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과연 특검이 추가 수사라든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론이 그렇게 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하고 있는 본인이 구속되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판에서 무죄를 받게 된다는 기대는 과거 권력이 배후에서 이걸 뒷받침할 때 가능했던 일이지 현재 김건희 여사는 아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의자 신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때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 또 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이런 거를 딱딱 제시를 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한테 일단 다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통화 녹음 파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가 확보되기 이전에 주장을 고수한다면은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주장이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일단 김 여사 본인의 육성이 담긴 것이고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죠. 계좌를 맡기면은 40%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댔을 가능성, 그것을 유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녹음 파일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몇 년간 조사에도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이 쉽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주 손모 씨가 방조범으로 처벌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의 적용, 나아가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더해보면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이 한두 번 더 추가 소환을 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 소환했으니까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이건 결국 특검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또 신문 기사를 봤더니 다 부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가 소환하는 것보다는 영장 청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